자, 그 다음에 여기 공동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동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고 나서 막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자 보시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뭐 가로세로 100kg라고 보고, 그럼 얘가 너무 크죠. 한 사람이 이 데이터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여기다가 서버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자 사용자들이 컴퓨터로 요 서버에다가 본인이 작업한 거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이쪽도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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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이 사람들은 이제 각자 분야에서 저장을 하겠죠. 뭐 1층은 여기서 하고, 2층은 여기서 하고, 여기는 지붕, 그 다음에 여기는 설비. 이렇게 제가 도식으로는 4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각자 저장한 데이터가 여기에 모여서 이 사람이 저장을 할 때 역으로 이쪽으로도 저장이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통신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공동작업. 이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 공동작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사고도 치고,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제가 좀 다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탭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이쪽은. 주로 이제 어떤 작업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템플릿에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픽. 그 다음에 그 렌더링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작성되는 부분에서는 일람표라든지 범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평면, 인면,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도면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주의하실 거라고 본다면, 하여튼 그래픽에 관련되는 모든 상황은 이 뷰탭에 다 해당이 됩니다. 뷰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이쪽에, 자, 관리 탭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쪽 관리 탭에서는 이제 주로 설정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시스템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 요 프로젝트 매개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표준 전송,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매개 변수, 그리고 뭐 좌표기라든지 뭐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관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에 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 관리 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드인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애드인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나빅스웍스 2016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 1.3 버전이 지금 들어있죠. 요거 두 개는 설치를 하실 때 이게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툴이 뭐 다 잘 하시는 오토캐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빗이라는 게 이제 주력 툴이겠죠.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라는 툴도 사용을 합니다. 나비스웍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데 이게 설치하는 순서가 약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캐드를 먼저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고, 레빗을 먼저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는. 그런데 어떤 걸 설치를 하시든 간에 나비스웍스는 제일 뒤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드인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애드인 기능이 생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모델 작성을 하신 거를 빠르게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전체 모델이 나비스웍스로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이걸 또 불러서 편집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익스텐션이라는 요거는 그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새로 생기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계산이죠, 계산기. 그리고 이쪽은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하고 이제 연결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 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수정 탭에서는 캐드에서 사용하는 명령 있죠. 여기 오토캐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카피라든지 무브라든지 그 다음에 옵셋이라든지 요런 기능들이 다 여기 아이콘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은 이 수정 탭에 있는 아이콘들을 꺼내서 작업을 하기는 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런 기능들을 단축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축키. 그러니까 쇼컷이라 그러죠. 단축키. 그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게 레빗을 처음에 까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게 그 한글로 신속 도구 접근 막대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에서 보시면 이걸 퀵 액세스 메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얘가 위에 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시면서 좀 불편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누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얘를 리본 아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리본 아래 표시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리본 아래로 이렇게 깔리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신속하게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좌측편에 보이는 게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요 프로젝트 탐색기는 그 굳이 따지자면 내비게이션의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어디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안에 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층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남측 면도를 보고 싶다, 인면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조건들을 내세웠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면도, 뭐 남측 면도를 보고 싶다든지, 뭐 2층을 보고 싶다든지 1층을 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 프로젝트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단에 보시면 이제 특성 창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프로퍼티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한 정보, 이 특성창은. 그래서 레빗을 보통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탐색기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 특성 탭, 이 두 개는 항상 달고 다니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설비하시는 분은 설비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시스템이라는 걸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시스템. 근데 굳이 뭐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죠. 요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얘네들은 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뭐 띄워서 정반대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드래그를 하셔야 되냐. 자, 요 부분 있죠. 제가 지금 색깔로 칠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가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할 경우에는요, 이 브라우저 버튼을 띄워서 오른편에다가 많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이 특성 창만 놔두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복불복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 나는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배치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은 아니고요. 처음에 레빗 할 때 되게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꺼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그 상단의 메뉴를 설명하면서 이 화면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뷰 탭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뷰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냐면 뷰 탭에 이동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창에 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있죠.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탐색기 버튼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특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성이 열리게 됩니다. 영문판에서는 아마 그 프로젝트 탐색기가 프로젝트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성은 프로퍼티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없어져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시면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랩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업을 막 하다가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제 서로 이제 피곤해지니까 이게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작업을 하시면 참 좋겠죠. 여기가 이제 대략적인 화면, 여기까지에 대한 화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본 작업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창 부분에, 그러니까 작업 화면이죠. 작업 화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지금 네 군데 있죠. 요 네 군데, 요거. 자, 얘네들이 바로 인면 기호라고 합니다. 인면 기호라고 얘네들을 부르는데, 요 인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북쪽에 있죠. 그러면 얘를 북측 면도라고 합니다. 이쪽에. 그리고 얘는 동측 면도.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 남측 면도, 얘는 서측 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위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북, 동, 남, 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배면도, 여기는 우측, 그다음에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좌측. 그렇게 도면 나눠서 보여지는데, 요 인면 기호들은 그 평면에서만 나타납니다. 인면 기호는 평면에서만 보인다. 인면 기호가 인면도에서는 인면 기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만 인면 기호를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층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2층 제가 눌러보면 2층에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배치도에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붕 평면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1층 평면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인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요거 좀 뒤에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서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솔리드로 채워진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죠. 뜨는 게, 이 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방향을 볼 건지에 대한 옵션 메뉴가 뜨는 거고, 여기 앞쪽에 있는 솔리드로 채워진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뭘 눌렀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쪽에 지금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여러분이 서 있는 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지금 점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점선. 여기 뭐냐면, 인면 기호상에서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인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만. 만약에 여기 밖에 서클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면을 보게 되면 여기는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쪽에는 원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이 원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뷰 범위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뷰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뷰의 범위가 무한대에 가깝겠죠. 저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인면도 여러 도면을 그리실 수도 있는 거고, 특정 범위를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그 단면도라는 명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명령을 수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인면 기호의 이 앞쪽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그런데 이 범위를 무한대로 보고 싶다. 이 범위를 나는 이렇게 무한대로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자, 이 앞쪽 부분에 솔리드로 채워진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솔리드로 채워진 부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특성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손을 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앞부분입니다. 솔리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제일 처음에 바뀌죠. 여기가 제일 처음에 바뀌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걸 바꾸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먼 쪽 자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판에서는 저게 아마 파 클리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먼 쪽 자르기 부분을 선을 제외하고 자르기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을 해서 자르기 없음을 맞춰주시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범위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호,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호 3개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야 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누르면 마우스 옆에 플러스 기호가 딱 뜨죠. 그러면 자, 앞부분만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먼쪽 자르기가 선을 제외하고 자르기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 칸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얘를 자르기 없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그러면 이 뷰의 범위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 인면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냐면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세요. 상단에 있는 건축 탭을 눌러서 이쪽에 벽이라고 있죠. 자, 벽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시죠.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벽을 그려주시고, 명령을 종료하실 때는 ESC를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측에서 보는 걸 내가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남측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걸 내가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탐색기 내에서 남측 면도를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 혹은 여기 기호의 앞부분 있죠? 아까 그 선택했던 부분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자, 2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쪽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보이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 때는 1층 표면도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제가 지붕에다 그렸나 보네요. 그쵸? 자,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남측 면도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원하는 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인면도에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